자, 해봅시다. 뭘봐 이 후보 싹 펴었어요. 인간 주제. 좀 일단 생각함수 이런 거 나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초선과 공경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시초선이 항상 x축의 오른쪽 방향,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는 오른쪽 방향이 시초선이고, 동경 역시 반직선인데 어떻게 가요? 내가 어느 정도 각을 설정하면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각을 여기서부터 설정을 하면 그 각의 끝점을 딱 이렇게 이어주면 우리가 동경이라 했죠. 동경 반직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각도 도 단위를 쓰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정확히는 그래프가 안 예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계산하기 힘드니까 말했죠. 1m 곱하기 1kg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1m 곱하기 1kg. 그러니까 일부러 약속을 하는 것들은 있죠. 예를 들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트 제곱 이런 것들은 만든 단위인 거죠. 뉴턴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는 없는 건데 만든 거고, 우리는 각도랑 실수를 곱할 수가 없으니까 x가 각도인데 y가 실수이면 좀 안 되니까 실수 단위인 라디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줄여서 쓰고요. 라디안을 만들었고 180도를 파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것도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었어요? 반지름이 R자리에 어떤 부채꼴이 있으면 이렇게 그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다 라는 거죠. 대충의 1 라디안이요. 대충의 1 라디안이 약 60도 정도 돼요. 약. 그쵸? 맞겠죠? 왜냐면 180도가 보세요. 180도가 3.14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80도가 3.14 정도의 실수로 바뀐 거니까 60도당 1 정도 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겠죠? 물론 60도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이 라디안이. 왜냐고요? 60도를 3배, 그러니까 1을 3배하면 3인데 3.14니까요. 그렇죠? 아, 60도가 좀 큰가? 그렇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 외워야 될 건 이거죠. 다시 한번 쓸게요. 자, 180도가 파이면 자, 90도는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60도는 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45도는 이거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다. 이 정도는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말했죠. 사인 같은 경우는 정의가 뭐예요? 사인 세타는 자, 반지름 분의 x의 좌표입니다. y의 좌표죠. 좌표. 왜 이런 좌표가 나왔다고요? 원형 좌표계라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원형 좌표계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고, 자, 코사인은 네, x 좌표고, 이 중에 까먹은 게 있으면 한번 쓰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 되겠죠? 인강을 요즘에 강의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때일수록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게 이건 좀 애매하다, 솔직히 이건 좀 쓰라 하면 못 쓰겠다, 이런 거는 한번 쓰면서 다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공부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나 그냥 듣다가 문득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건 다시 들어가서 한번 다시 돌려서 보고 한번 쓰거든요, 손으로. 네. 쓰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말을 말로 쓰라는 얘기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네. 이제 방학이 지났을 때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인강을 다 들었다 치면은 이해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생명은 다 까먹어가지고 거의. 그만해라 여기, 그만 좀 쳐. 네, 생명은 다 까먹었어. 어찌되었든 쓰면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 중에 있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원을 그린 다음에 우리 원이 이제 이렇게 x축 위에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자, 얘들아 각도 이런 각도의 사인 값을 어떻게 구한다? 자, 어떤 각을 주면은 문제에서 사인 세타를 줬는데 이 세타의 정도가 이 정도라 치면은 이만큼 왔을 때 이 끝점을 동경을 딱 치고 동경을 치고 끝점에서 그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의 xy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점의 xy 좌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려서 자, 반지름분의 y 좌표 하면 사인값 그렇죠? 반지름분의 x 좌표 하면은 코사인값 그리고 x좌표분의 y좌표 하면은 탄젠트 값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중디 때처럼 배우던 이만큼이 세타고 그거에 대한 동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이 원과의 교점에 대해서 xy 좌표를 이용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얘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좀 걱정되는 친구가 몇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친구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꾸 그 필기를 안 해서 걱정은 되는데 저는 아니죠. 어떻게 알아서 넌 줄? 아니 그냥 네. 뭐 그러니까 너는 혼자만이 아니고 몇 명 있거든요. 눈에 들어오니까 앞에 있으면. 네. 그 되게 이런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실제로 성적이 좀 덜 나와서 걱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알잖아요. 아 이번에 테스트 본 것도 있고, 그렇죠? 잠깐 봤잖아요. 그 응용용어 기출로. 응용용어를 쉽게 내서 제가 드린 거예요. 응용용어 시험 그 시험 굉장히 쉬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도 몇 개 뺐어요. 그래가지고 드린 건데 상학함수도 몇 개 빼고. 삼각함수는 진짜 문제 너무 쉬운 것만 넣어가지고 시험 범위를 왜 삼각함수까지 잡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쉬웠었어. 빼는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아직 안 가르쳤으니까 뺐고 했는데 원래 다 맞았어야 돼요. 그중 아주 쉬운 문제들 중에 틀리는 게 있다는 거는 시험 때도 쉬운 문제를 틀린다는 거잖아요. 킬러 문제 뺀 거예요. 실제로 진짜. 네. 아 조금 한번 보시고 앞장 틀린 친구들도 있더라고. 야 너구리 저 진짜 맛있어요. 내가 했는데. 그래서 너랑 수진이가 됐으니까 내가 했을 거야. 너네 만약에 그 틀린 개수 몇 개 이상이었으면 내가 말했을 거야. 그거 받아가라. 네. 받은 친구들은 오늘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9시에 수업이 끝나고 그 뒤에 제가 따로 질문 받아드릴게요. 그때까지 일단 60문제 풀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120문제 받아가셨는데 쉬운 걸로 네. 그거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안 되는 친구들 다 챙겨가면서 할 테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 사분면당 구호가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사분면은 각도가 이사분면 각이에요. 자, 이렇게 오는 빨간색이 이사분면 각일 수도 있고 이사분면이라 하면 동경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 각도가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여기 찍는 정도의 크기였다 하면 그 역시 이사분면 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360도 더하기 100도 정도 가면은 이사분면 찍겠죠. 그렇죠? 460도 이런 거. 이 이사분면에 있는 아이들의 부호를 보니까 이 좌표를 봐야 되겠죠. 얘네들의 부호를 볼 건데 좌표를 보니까 y좌표는 양수고 x좌표는 음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겠죠. 반지름은 항상 플러스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고 y좌표 양수좌표니까 근데 x좌표는 음수니까 얘 음수 나오고 얘도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분의 양수니까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자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다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다를 외우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의를 배웠으면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싸안코라고 외웁니다. 얼싸안코라고 외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얼싸안코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순서대로예요. 1, 2, 3, 4분면 순서대로 얼싸안코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삼각함수의 어떤 내용인데 삼각함수는 이제 그 내용 말고 문제 풀이도 스킬들도 배워야 돼요. 근데 궁금한 게 변환도 여기 있나? 변환이 다음 단원인가 여기 있나? 잠시만요. 성질이 네, 그러니까 그래프에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일단 변환도 같이 해볼까 하는데 변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요. 아니 이게 센수학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여긴 다 있어가지고 네 일단 이거 말고 이제 외워야 될 거 하나 또 합시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변환하기 전에 몇 개 더 할게요. 자 이것도 필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이게 탄젠트 세타더라 이런 거는 배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랑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항상 1이더라 배우셨는데 자 얘네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각도가 모두 같을 때라는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이랍시고 한다면 이런 거죠. 증명할 수도 없는데 코사인이 뭐였어요? r분의 x 좌표죠. 사인이 뭡니까? r분의 y 좌표죠. 그쵸? 이 둘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제 이거 r끼리 분모끼리 약분되고 분모분의 분자니까 x분의 y가 나와버렸죠. x분의 y는 탄젠트가 맞으니까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더라. 코사인을 볼 때마다 x좌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사인을 볼 때마다 y좌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도 그러니까 계산이 되겠죠. 잘 보세요. 자, r제곱분의 y의 제곱일 거고요. 사인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은 r제곱분의 x의 제곱일 건데 쌤 그러면 이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게 어떻게 1입니까? 이러면 이 원을 보세요.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겠죠. 그쵸?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x랑 y라는 건 x, y 좌표인데 원 위에 하나의 좌표였을 거 아닙니까? 원 위에 좌표끼리 x제곱, y제곱 더하면 r제곱 나온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r제곱분의 r제곱 하면은 이제 1이 나오겠죠. 이 두 아이는 진짜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숨 쉬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숨 쉴 때 나 숨 쉬어야지 하고 의식하면 쉬지 않죠? 예, 무의식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체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까먹었어요. 이 얘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숨 쉬는 거 까먹어서 죽었어요.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말이 안 돼요. 그 정도 급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마 다 외워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럴 때마다 기훈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 딱 이 질문, 이 타이밍에 기훈이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네, 은수야. 네, 볼게요. 네. 자,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일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예, 모른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인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보다시피 같은 각도일 때만이에요. 같은 각도일 때 생기는 좌표잖아요. 얘는 모르는 거죠. 1이 아닙니다. 얼마인지 못 구해요 지금은. 앞으로도 못 구해요. 알았죠? 왜냐면 20도 40도 모르니까 일단. 야 설마 사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못 구하는 사람이 있냐? 없대요. 네. 네, 없다니까. 근데 좀 신기한 게 프린트 받은 친구들이 아니라고 해서 네, 그 친구들이 딱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단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짜 에바예요, 모르면. 뭘? 코사인 30도 얼마야? 아이 이분의 부산. 네, 맞아요.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정말. 아니 그럼 기훈이를 데려오든가 기훈이한테 바로 물어봤어야 될 질문들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기훈이가 뭔가 약간 성장캐라서 이제 좀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친구란 말이지. 딱 그 반마다 그런 포지션이 있거든. 중딩반에도 있어 한 명.
이게 근데 1년 같이 했는데 진짜 늘어가지고 하여튼 기분이 좋은데 요즘에 그래서 약간 거만해졌어. 아 진짜 안 되겠어. 한 번 또 약간 혼내야지. 그래서 혼낸다는 거 혼내낸다는 게 아니라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또 좀 혼나겠죠 제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각도일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각도가 다르면 전혀 다른 값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좀 해봅시다. 요거 하나는 좀 알고 갈게요. 다시 한번 원을 그릴게요. 원을 먼저 그려요. 자, 원을 먼저 그리고 여러분 원 하나 그려주세요. 중요한 건데 이제부터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지름 일자리 원으로 할게요. 일자리 원으로 할게요. 일자리 원에서 한번 하고 여기 R자리 원으로 좀 넘어올게요. 야 얘들아 1 말고 여기 잡아. R로 바꿔. 안 지워도 된다 알았지? 옆에서만 쓴 친구들은 R로 하자. R. 그래 R이 맞다. 여기도 R 제곱으로 바꿔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좌표를 설정해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제가 세타라는 각도를 설정했어요. 세타라는 각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고요. 이만큼이래요. 그럼 당연히 동경을 딱 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각도를 올렸고 그때 만나는 교점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할 건데 이 좌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60도라고 해볼게요. 60도 3분의 파이로 갈까요? 좀 익숙해지기 위해 60도 는 하고 3분의 파이 쓰시면 되니까 지우지 마세요. 3분의 파이 저는 이렇게만 쓸게요. 60도 는 3분의 파이 쓰시면 돼요. 자 이런데 3분의 파이라는 각도인데 이 아이의 좌표를 보니까 잘 알겠어요. 반지름이 R이라며? 반지름이 R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아 그러면은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겠구나. 60도니까 여기 직각일 테니까 언제나 그 좌표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게 국룰입니다.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어디에 내려? X축에 Y축 아니고 X축에 항상 알았지? 자 그런데 이 친구의 각도를 구해보려고 이 친구의 좌표를 구해보려고 보니까 쌤 자 여기가 R이면요 여기 2분의 R이고 2분의 루트 3 R이라서 2분의 R 콤마 2분의 루트 3 R입니다 라고 좌표를 썼어요. 노란색으로 잘 썼죠? 잘 썼죠?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여기 좌표를 제가 표시할 때 자 이제 여기 Y 좌표고요 여기 X 좌표잖아요. 그렇죠? Y가 X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쌤 저는 R분의 X가 코사인의 3분의 파이인 걸 알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R분의 X가 이거인 걸 알죠? 그럼 제가 X좌표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R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얘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R분의 Y가 사인 세타잖아요. 이거 밑에 쓰면 되겠죠? 저는 귀찮으니까 지웠지만 뒷줄을 쓰시면 돼요. R분의 Y가 사인 3분의 파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또 R을 옆으로 곱하면 제가 Y좌표를 찾는 거니까 R을 옆으로 곱하면 Y좌표는 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도 좌표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좌표를 쓰는 걸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외우기가 쉬운 게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각도 이만큼짜리 세타를 좀 바꿀게요. 노란색 이만큼 세타짜리를 잡았고 동경을 딱 치고 만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좌표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제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세타가 얼마인 줄 알아서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얘 그냥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겠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왜인지는 여전히 똑같아요. 잘 보세요. 수직을 내리면 자 이변의 길이 R이고 자 여기 Y좌표 X좌표 하면은 다시 한번 R분의 Y가 누구예요? R분의 Y가 코사인 사인 세타
그러니까 y는 r 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쵸? 자,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표. 근데 이 봐봐요. 이 방법이 지금은 이렇게 외우는 것만 하죠. 이 방법이 그림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졌다 그린 이유가 이걸 세타로 바꿔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그랬고요. 자, 보세요. 이 방법이 세타가 이만큼이 세타라고 합시다. 이만큼이 세타. 세타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일사분면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이 분홍색 부분을 세타 2라고 하면은 이 점의 좌표 있잖아요. 그대로 자,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2. 자, y좌표는 r 코사인 r 사인 세타 2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말했죠. 제가 이거 자, 이 각도에 대한 저 세타 자 보세요. 이 큰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r분의 y좌표라고 했죠. y좌표 누구? 이 점의 y좌표죠. 정의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y좌표 니은하고 구하면은 r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좌표를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떤 점을 표현할 때 딱 그 값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그 값을 써도 되는데 얘네를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과를 가실 건데 제가 알기로 한 명 빼곤 다 이과인데 뭐야? 네, 그 이과에서 미적분 할 때 저 관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거는 또 기본이 될 겁니다. 네, 기본을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문과는 필요 없냐고? 아니지, 문과도 필요하지. 수원에서.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근데 문과는 뭐 기본까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알면 많이 도움이 되는 정도인데 이과는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다 설명을 한 것 같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그래프에 대한 개념 설명까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문제 좀 풀고 합시다. 스텝 1에 있는 문제들 풀어드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약간 되게 필요해요. 공식 하나 안 했네. 공식 좀 이따 할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약간 되게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좀 필요해서 제가 연습 몇 개 시켜드릴 거예요. 아니 근데 원하는 문제가 없네? 뭐지? 왜 없지? 스텝 2에는 있나? 없네. 있네요. 스텝 2에는.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얘를 쭉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얘들아 문제 풀기 전에 공식 하나만 더 외우고 풀자. 자, 공식 하나 더 할게요. 자, 부채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여기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S,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 L은 이제부터 R 곱하기 세타로 구합니다. R 세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의 길이 구할 때 원래 어떻게 해요? 2파이를 다 구한 다음에 2파이 R을 다 구한 다음에 360분의 각도를 나눴잖아요. 이제 그런 짓 안 해도 돼요. 세타랑 R을 곱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쌤, 얘네들이 연달아 곱혀져 있죠? 자, 이 각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제 곱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360도 분의 50도 이러면서 도끼리 나눠지게 만들어서 곱했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실수만 할 겁니다. 왜 그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중심각 세타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이 R과 이 세타 당연히 똑같겠죠?
자, 이 두 가지 외워주시고 이제 문제 풀게요. 276번을 풀라 하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풀게요. 이 칠판을 지워야 돼요. 지울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웬만하면 파이로 서버를 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안 그러시면은 손에 안 붙고요. 그럼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딜레이가 생기니까. 자, 문제에서 시초선이 OX라고 나와 있고요. X축이 양의 방향인 거 맞죠? 공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갔대요. 이건 거꾸로 간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거꾸로 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벡터 값이네요. 뭐 그렇죠. 얘도 벡터 값이죠.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입니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에요. 자, OP는 예잖아요. 동경 OP라고 했으니까 이 반직선이 나타내는 일반각 물어본 거죠. 저는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25면은 요만큼의 아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냥 답이 마이너스 125도 더하기 360도의 n배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360도의 n배라는 건 이거 한 바퀴잖아요. 한 바퀴. 제가 몇 바퀴를 돌던 몇 바퀴 돌아서 여기로 온 다음에 다시 125도 뒤로 가면 이 동경이 나타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왜 없느냐? 야, 360도를 얘 하나 주자. 그럼 235도니? 이래놓고 360n을 해도 됩니다. 여기 n-1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기 모든 정수기 때문에 그냥 정수를 집어넣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거든요. 네, 이게 정답이겠죠? 이건 어떤 의미죠? 자, 이쪽이 235도니까 235도를 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경을 나타내죠. 근데 몇 바퀴 돌고 235도 가면 또 이동이 나타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쉽죠? 넘어갑시다. 282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지각이 5분의 파이니까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그런데 5분의 3파이 같은 경우를 볼 때 이제부터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180도는 파이고 파이보다 작죠? 근데 90도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얘는 둔각일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문제 풀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0도랑 180도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5분의 3파이구나 라는 걸 쓰시고 반지름씩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이와 넓이, 호의 길이요? 호의 길이는 10 곱하기 5분의 3파이 R세타 간단하죠? 6파이네요. 호의 길이. 자, 넓이는요? 2분의 1의 R제곱에 그러니까 10의 제곱에 5분의 3파이. 자,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는 30파이가 되겠네요. 넓이 30파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 센티미터도 안 주는 게 좋아요. 실수 단위라서. 나는 고쟁이는 신승범이 만든 거라 나는 생각이 있을 건데 아저씨도 많이 감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왜 해야 되고 나름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나름 그래도 한석원 정도는 한석원 그 선생님 보고 했을 텐데. 자, 보겠습니다. 287번을 잘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원점이 있는데 점을 주는 경우 잘 볼게요. 원점이 있는데 3,-4라는 점을 줬대요. 이 점의 이름이 P래요. 원점은 5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면은 동경 5P래요. 동경 5P면은 5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동경이겠죠. 자, 여러분 시초선은 항상 여기입니다. 시초선. 따라서 이 아이의 각도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이거거나 얘만 될까요? 아니죠.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는 거거나 이런 애들이 이 동경을 나타내겠죠. 어쨌든 이 각을 세타라고 하기로 했대요. 몇 바퀴를 돌던 이 동경에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세타라고 하기로 했대요. 자, 이제 우린 되게 이제 그냥 한 바퀴 안 도는 거를 세타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더 그리기 귀찮으니까. 근데 봐봐요.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요. 쌤 원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는데 아니죠. 이 점을 지나는
중심이 원점인 원 하나 그리면 해결됩니다. 원을 그리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원이 있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원이 있었고 이런 동경을 쳤는데 그때 만난 교점이 3, 마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길이 얼마입니까? 5점. 피타고라스 다 할 줄 알죠. 그렇죠. 자, 사인은 뭐라고요?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이게 사인이네요. 너무 쉽죠? 네, 코사인 탄젠트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그냥 좌표만 떡 줘도 우리가 동경도, 원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원형 좌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주면은 각이랑 반지름을 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292번이고요. 292번 풀어볼게요. 식을 간단하게 했어요. 저는 1번만 해결할게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당연히 통분을 하면 좋겠죠? 코사인 세타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자, 분의 자, 위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여기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전개를 해보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러분들 근데 되게 1이 사인보다 더 앞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는 우리 x 더하기 1이라고 쓰지 1 더하기 x라고 잘 안 쓰잖아요. 뭔가 제곱할 때 이건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인데 사인이 왜 뒤로 왔냐면은 사인 값들이 되게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더 뒤에 놓는 거예요. 네. 만약에 1 빼기 사인으로 나오면 사인이 뒤에 있는 게 양수가 나오겠죠. 그쵸? 네, 사인은 1보다 작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고,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자꾸 잠깐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작은 값이에요. 1보다 크려면은 반지름분해 보세요.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이게 1보다 크려면 y좌표가 r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어떤 원에서 y좌표가 반지름보다 큰 애가 있나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작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잠깐 얘기해본 거고요. 은근히 이 생각 마인드가 고3 때 중요하긴 해요. 지금은 아닌데 고3 때 중요합니다. 고3 때. 어제 이제 상학함수의 미분 이런 걸 무조건 고3 애들이 하다가 좀 발려가지고 멘탈이 조금 나가있던데 걔네도 이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인은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코사인은 그렇다. 네. 탄젠트는 크죠.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뭐 그러긴 한데 왜죠? 네, 유튜브 좀 그만 봐. 아니 뭐 그런 걸 보는 건 좋은데 예. 그거는 지나가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 보는 거잖아. 아, 그리고 참고로 사인 세타랑 아니 사인 함수랑 이제 y는 x는 0에서 만나요. 너무 단. 0에서 만나요. 뭐 지난번에 수험 때 같이 합동하잖아, 얘네랑. 네. 아니 수원 때 다 같이 했던 건데 왜 너만 하는 것처럼 얘기해? 네. 아 여자 핸드폰. 네? 행복분이 이제 이게 좀 통신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통화하기가. 봐봐, 꺼내봐. 네? 왜 꺼내시라고? 네, 별한 건 없어졌어요. 아직. 뭐야? 왜 힘들어 근데? 너무 막 복잡한데. 저는 잘 그래? 모르겠어요. 아, 저 연우랑 같이 가야겠네요. 이게 복잡할 게 없는데. 가서. 진짜요? 네. 네, 왜 복잡하지? 네. 아니 뭐정안 되면 번호를 바꾸는 것만이지. 네. 근데 연락 올 때 없잖아요, 그냥 별로. 그치? 같이 농구하는 러시아 애들 정도밖에 없잖아. 그쵸. 괜찮아. 걔네랑은 이제 빠이칠 때가 있어. 일단은 이렇게 전개를 했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 깔끔하게 1이라고 써줄게. 그러면은 2 더하기
2 사인이 되겠죠. 자, 2로 묶고 싶죠? 그래야 약분이 될 테니까. 정답은 코사인분의 2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히 한 거예요. 알았죠? 코사인분의 2. 오늘 어머니 전화 한번 드리긴 해요. 네. 네. 핸드폰에 관련해서. 네. 좋아지고 있는. 그치, 좋아지는 거. 자, 이렇게 하고 322번 그리고 328번 얘네들은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322번은 직접 해보시고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접 풀어보실 건데 어려우면 무조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거는 이제 335번이랑 그 다음에 잠깐만 뭐가 맞네? 340번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 40번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해주고 싶은 문제가 35번 전에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잠깐 봤는데 네네 324번을 잠깐만요. 324번하고 327번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24번만 잠깐 하나 하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24번 볼게요. 왜? 다 그리고 있네. 선생님 저 재밌는 거 알려주세요. 누구? 강호 쌤. 그래? 얼마나 오래 걸려. 자 볼게요. 세타가 3, 4분면 각이래요. 이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 부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건 맞고요. 세타가 3, 4분면 각이니까 이쯤에 세타가 있겠죠. 동경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각을 나타낼 때 동경이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각이구나를 알았는데 세타를 이렇게 써볼게요. 세타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360도의 n배구나. 그리고 이거는 저희끼리만의 약속인데 저희끼리만의 약속이에요. 알파를 한 바퀴 내에 있는 애로 취합시다. 0부터 0부터 360 사이에 있는 애로 취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세타의 동경이 3, 4분면 위에 있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는데 한 번만 쓸게요. 앞으로 많이 안 쓰겠지만 오늘만 씁시다. 다시 한번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라는 거에 밑줄 치고 세타의 동경이 3, 4분면 위에 있다 랑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는 다시 한번 세타의 동경이 3, 4분면 위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는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몇 바퀴를 돌고 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일로 와도 세타입니다. 3, 4분면 위에 동경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각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세타를 어떤 각 더하기 360n이라고 할 건데 이 알파는 한 바퀴 돌기 직전으로만 약속합시다. 그리고 알파에 대해 쓸게요. 자, 알파는 180도부터 270도 사이겠죠. 그렇죠. 3, 4분면 위에 첫 번째 각이 딱 있으려면 그러니까 한 바퀴 돌기 전에 각이 있으려면 180과 270 사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분의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타를 2로 나눠볼게요. 그럼 2분의 알파 더하기 180도 n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양변을 2로 나눈 거니까. 근데 그럼 여기도 하나 써야죠. 그럼 이제 2분의 알파에 대한 범위를 한번 써볼게요. 2분의 알파는 90도부터 135도죠. 자, 이제 이 2분의 세타가 궁금한 거니까 이 친구가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냐인데 이제부터 n에다가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0, 1, 2, 3, 4를 넣어볼게요. 계속
근데 0을 넣어보니까 n에 0을 넣으면은 2분의 알파가 나왔죠? 2분의 알파 몇 사분면이죠 이거? 2사분면이죠. 90도랑 135 사이니까 일단은 2분의 세타는 2사분면이 나올 것 같아요. n이 0일 때. 그 다음에 제가 n에다 0부터 넣는 거죠.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은 얘 더하기 180이죠. 그럼 얘 더하기 180이면은 270부터 180 더하면 315도가 나오겠네요. 그쵸? n에 1을 넣으면은 180 더하기 얘인데 180 더하기 얘는 범위가 이렇게 180씩 더하면 나오겠죠. 이건 몇 사분면이죠? 이건 4사분면이죠? 270도랑 315도 사이니까. 자, 잘 보세요. 자, n에 2를 넣으려고 봤더니 2를 넣었더니 360 더하기 이거라고요? 360은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한 바퀴 돈 거니까. 또다시 2사가 나오겠죠. 2사, 4사가 반복되겠죠.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팁을 하나 드렸는데 2로 나누면은 주기가 2예요. 두 개가 반복됩니다. 이게 3으로 나누면은 세 가지의 각이 반복돼요. 그럼 당연하겠죠. 360을 3으로 나눴으니까 0, 1, 2 넣고 1, 2, 3, 0, 1, 2 넣고 3, 4, 5 넣는 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제 여기 나눠주는 이 숫자를 딱 보고 내가 이미 두 종류를 구하면 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눠주는 만큼의 주기가 생길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면 일단 알파 더하기 360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쓰고 알파의 범위를 꼭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2분의 세타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세타를 모두 2로 나누고 다시 2분의 알파의 범위를 써줍니다. 이래 놓고서는 n에다가 집어넣어 가면서 사분면을 찾아주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약간 졸리는 느낌이에요. 연우야 그 강호쌤이야. 네. 간호쌤이 아니야. 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찡찡대. 뭐야? 저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아유, 뭐만 하면은 삐질라고. 하이. 그렇죠? 강호쌤이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써도 되겠죠 뭐. 알았죠? 근데 이게 정석이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할까 시켜요? 아니. 야 너네 숙제